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34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원석입니다. 평범한 아이 아빠의 백수였던 내가 3년 동안 1만 권의 책을 독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책 읽는 즐거움 때문이었다. 나는 몰입 독서 덕분에 수많은 책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다작을 할 수 있는 작가가 되었고 베스트셀러도 몇 권 쓰게 되었다. 방금 읽어드린 글은 김병환 작가의 왜 책을 쓰는가 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독서는 여러 유익이 있는데 현실적이고 공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사람들의 심리, 요구, 갈증 등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구멍가게를 하면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한층 많아진다고 하지요. 빌 게이츠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대담 시 이런 언급을 하였습니다. 야심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동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독서이고 탁월한 삶을 꿈꾼다면 독서하기를 권합니다. 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 위에 떠 있지 않으면 다른 수준을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정되고 익숙한 생각의 틀은 독서가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최고로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진섭이 부릅니다. 희망사.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고요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안 한 여자,
네, 변진섭이 불렀습니다. 희망상. 네, 오랜만에 좀 듣네요. 네, 오늘은 인트로에서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특별히 현장에서 비록 사교육이라고 불리는 영역이긴 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독서를 통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만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선생님의 어떤 삶인지 독서와 만나는 삶 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하고 가르치고 또 지도하시고 만나는지를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같이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귀한 발걸음 스튜디오로 모셨는데 직접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고 책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독서 코치 김정아라고 합니다. 네, 독서 코칭. 코치죠. 코치. 네. 코치. 제가 하고 있는 행위가 코칭이 코칭으로. 되는 거고요. 네, 네. 네. 자,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선생님 이름 앞에 군자불기라고 하는 이름이 좀 붙어 있어요. 네. 군자불기 수업연구소. 수업연구회. 네. 연구회. 네, 네. 군자불기라고 하면은 공자가 얘기했던 논어에 나오는 네,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 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으셨는지. 군자불기는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가지고 있는 함의는 어떤 거냐면 소위는 어떤 한 가지 쓰임으로만 그치지만 군자는 모든 쓰임을 다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코치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수업 연구를 하기 위해서 군자불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 접시인지 종지인지 대접인지 밥공기인지가 아니라 그 모든 쓰임을 다하는 존재로 살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고 할 수 있죠.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 학생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그릇을 오롯이 그 그릇의 모양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잠재력을 끌어내주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한 수업의 어떤 목표가 있으셔서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강사나 코치의 역량이 그 모든 것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그 모든 아이들의 쓰임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끔 자기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챌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독서다라고 생각을 하신 그렇죠. 거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독서는. 왜 중요한지 독서가 뭔지 네. 한번 원론적인 질문부터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독서는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읽는 건데 독서는 재밌는 거는 그냥 단순히 활자를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미디어를 읽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리터러시라는 말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고 문해력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독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면을 통해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는 그 모든 정보들이 내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독서는. 근데 이제 그거를 총합해서 제가 독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리터러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왜냐하면 미디어를 처음 접하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미디어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흡수되어 버리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이들은 그걸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는 칼자루를 쥐는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독서 교육은 제가 2004년도서부터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경쟁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서부터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독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의 이야기. 네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전파를 해서 상대방의 논리와 함께 찬반을 가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디베이트다라고 해서 어떤 경쟁식으로 가는데 네네. 경쟁이 아닌 비경쟁식의 토론 방법을 네네. 진행을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네네. 이해가 되네요. 네. 2004년이면은 결혼하시고 나서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96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네. 네. 원래 이런 쪽에 독서의 교육이나 수업이나 전공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 전공은 전자계산학이고요. 아, 컴퓨터 예. 전공입니다. 네. 컴퓨터 전공인데 재밌는 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서부터 외부 독서 클럽에서 독서 토론 활동을 계속 진행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책을 또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고요.
그 책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한 게 뭐냐면 학교를 다닐 때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거나 그다음에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정화 씨는 어떻게 말이 통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이 어른들과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의 공감대를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생각들을 금방 인지하고 해석해내니까 그분들이 자신들의 말을 해석할 수 있고 있는 제가 굉장히 신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책은 사회성을 기르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럼 이제 군자불기 수업연구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군자불기 수업연구에서는 우선 1차적으로는 자신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채워진 게 없으면 퍼내줄 게 없잖아요. 코치들도 각자들의 역량들을 강화하는 것들도 스킬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면적인 통찰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 이제 활동지라든지 아니면 수업 절차라든지 수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코치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수평적으로 만나 가지고 이제 더 나은 코치를 위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를 채우는 그런 연구의 성격이신 건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신입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들 이제 새로운 유입을 저희가 지금 유도하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교육하는 데는 시간과 에너지 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무료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료 수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컨텐츠를 현재는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가 내놓으면서 서로를 이제 자극을 주고 또 서로에게 나눠주고 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넓혀나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데 네. 그러면 그렇게 활동해서 단체로 어디 나가서 교육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연구소 안에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건가요? 각자가 잡들이 있어요. 각자가 이제 독서 지도를 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으시고요.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단체에 소속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강사분들을 저희 수업 연구회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자신은 채우는 일이 없이 내 밑바닥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 강의만 계속 나가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채우시는 일을 해라 그랬더니 그런 공간이 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군자불기 수업연구회 선생님들은 그런 면에서 자신을 채우는 것을 밖에 나가서 역량 강화한 것을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흐름을 잘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배우러 다니시는 것, 그러니까 외부의 강의들, 좋은 강의들은 굉장히 많아요. 유료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강의들 다 들으신 건 좋은데 재밌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먹기는 하는데 소화가 안 되면 내 살과 피가 되지 않는 것처럼 강의를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그것을 잘 써먹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내 것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군자불기 수업연구회는 소화시키는 어떤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뭔데? 물론 내가 이제 내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인데 이걸 뭐 수업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 별도로 이거 독서 지도를 하면서 따로 아이들을 따로 지도하시면서 수업료를 받는 수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런 수업도 있죠. 왜냐하면 군자불기 수업 연구회 자체는 이제 코치들만의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자기 역량 강화와 그 다음에 수업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수업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곳이라면 각자 선생님들은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독서 수업을 지도하셔서 수입을 창출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많게는 뭐 월 아이들 모집한 인원수 대비 보게 되면 뭐 300 이상 또 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뭐 그 언저리에 있는 분들 계시지만 그거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르고 아이들 뭐 모집하는 거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아이들 인원수 대비
소위 말해서 객단가라고 하죠. 음, 그 단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의 시간이 또 많이 투자돼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죠.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 사교육에 있어서의 보습학원이 아닌 그렇죠. 이제 독서만 가지고 특화를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교육열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영수를 보내고 나서 거기에 국어나 이 독서와 글쓰기까지 보내기에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바깥에 주로 여성 선생님들이시죠, 선생님들이. 네, 보통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깥 남편분께서는 따로 직업이 있어서 생계 유지가 음. 되고 그 외에 나가셔가지고 이제 큰 돈이 아니더라도 네. 보람과 함께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건데 네, 네. 예를 들어서 이 생계를 오로지 내가 꾸며야 된다는 입장에서 독서만 가지고 생계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지. 그거는 안산의 솔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걸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중요한 건 독서하시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제 솔루니를 하시는 지인분도 한 분 계시는데, 솔루니만 자꾸 얘기하면 곤란하겠죠. 네. 근데 이제 독서 지도만을, 그러니까 독서 지도를 하시는 걸로 오는데 재밌는 건 독서 지도하면서 아이들 시험 기간에는 시험 내신을 공부를, 봐줄 수밖에 없죠. 봐주는 상황들이 병행하지 않으면 모집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저는 내신을 한 번도 안 봐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네. 선생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 군데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네. 뭐 솔루니 얘기하셨지만 한우리도 있고 네. 해법도 있고 네네.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네. 독서 꾸러미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독서를 이야기로 하지만 시험 기간에는 결국 내신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네네. 그런 문제 속에서 선생님은 내신은 전혀 안 하고 오직 독서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외길을 쭉 가고 계신 모습을 제가 주변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선생님 참 특이하시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였죠. 하나는 바깥 선생님이 아니면 가지고 계신 돈이 많구나. 돈이 많은 건 아니고요. 네. 아니면은 어쨌든 사명감 하나만 가지고 저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걸까? 사명감도 중요한데 어떤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쵸. 결국은 네. 선생님을 움직이게끔 하고 초지일관 독서 하나만 가지고 다른데 외눈을 팔지 않고 선생님을 끌어당기고 있는 네. 그 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들이 좀 있었어요. 조금 그러면 얘기가 좀 과거로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네. 한 20년 전 얘기가 20년 정도 되나요? 네. 2004년도에 제가 이제 독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2004년도 근데 이제 2007년도서부터 이제 독서 캠프라고 하는 걸 좀 했어요.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방학 때만 진행을 하는 거죠. 네, 독서 캠프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틱 있던 아이도 캠프에 딱 들어와서 이틀째 되면 틱이 없어져요. 틱이 없어지고 거기서 있는 굉장히 자유롭게 책 읽고 즐겁게 막 활동하는 모습이 보여요. 밥 잘 먹고 뭐 편식한다는 아이도 편식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재밌는 건 그 아이들이 캠프가 딱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원상복구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 몇 년을 겪다가 제가 그게 일상에서 벌어지면 안 될까?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기 삶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투미를 2009년도 9월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도커 프로젝트라고 해서 책을 읽고 창의적 체험학습을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토요일날 아침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날 아침 일찍 아이들 데리고 어디론가 가요. 주제 책은 그 주중에 아이들을 읽게 하고 읽고 나서 그 책의 주제에 맞춰서 여행을 떠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읽고는 서울대공원을 갔었어요. 가서 실제 나왔던 그 동물농장의 캐릭터들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조를 편성한 아이들의 그 캐릭터를
동물원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음. 왜 그 동물이 그러니까 우리 조에 있는 누구하고 닮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현실 대입해 보면서 자기만의 발표문을 만들어 보는 과정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활동들을 지속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이 개발이 됐냐면, 책을 읽고 질문지를 풀어야지 참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 의무와 그다음에 질문지를 풀면서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는 책 읽은 걸 토대로 현장에서의 미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해야 되는 연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찰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거기서 이제 발표를 마지막에 발표를 해요. 조별 발표를 하는데, 발표하면서 발표를 굉장히 많이 늘어요, 아이들이. 맨 처음엔 앞에 나와서 1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던 아이들이 몇 회 지나고 나면 자유롭게 앞에서 정말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막 조크도 해가면서 그런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엄마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2019년도, 2020년도 1월까지는 진행을 했었어요. 유료로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무료였어요. 자금은 어디서 나왔어요? 자금은 그건 자비랑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네. 맥락으로 갔는데, 자비랑이라고 하는 건 자기 비용은 자기가 부담한다 하는 거고요. 투미 자체에서 부담했던 것들은 뭐 아이들 이름표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자체 회원들의 회비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종 자원봉사 단체에서 뭐 이제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들 받아서 코팅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 받아서 진행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자비량이라고 해서 실비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했는데 그것이 그쵸. 내 수입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었다는 수입은 거죠. 연결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네. 이렇게 앞에 했던 질문의 반복인데. 그렇죠. 제가 아직 얘기가 예. 투비에서 끝냈는데, 이제 그러면서 병행했던 부분들이 강사 활동이었어요. 학교 강의를 나가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한 6, 7년 전서부터 학교 대토론회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그 대토론회 강사로도 나가고, 그다음에 비경쟁 토론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수업의 국어 수업 연계 확장 수업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수업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수입이 완전히 직장을 다니는 것만큼은 안 됐지만, 그래도 최소한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상, 뭐 200만 원, 뭐 어떨 때는 한 건이 뭐 200만 원 이렇게 될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것들도 있긴 했는데, 그 온라인 수업으로는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수업은 좀 지양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자, 우리 잠깐 선심 좀 돌리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원이 부릅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넌 놀란 모습으로 너에게 다가가려 할 때에 난 누군가의 발을 밟았기에 커다란 웃음으로 미안하다 말해야 했어.
살아가는 얘기 변한 이야기 지루했던 날씨 이야기 밀려오는 추억으로 우린 쉽게 지쳐갔지 그렇듯 더디던 시간이 우리를 스쳐 지난 지금 너는 두 아이의 엄마라며 엷은 미소를 지었지 나의 생활을 물었을 때 나는 허탈한 어깨짓으로 어딘가 있을 무언가를 아직 찾고 있다 했지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날의 노래는 우리 귀에 아직 아련한데 가끔씩 너를 생각한다고 들려주고 싶었지만 짧은 인사만을 남겨둔 채 너는 내려야 했었지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너의 모습이 사라질 때 오래전 그날처럼 내 마음에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빛나는 열매를 보여준다 했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그날의 노래는 우리 귀에 아직 아련한데 네, 동물원이 불렀습니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자, 아까 이제 투미 활동하시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던 얘기를 쭉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쪽은 내가 보람을 느끼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었는데, 또 같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올리는 구조 쪽으로는 학교 공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독서 교육인데 두 개의 차이가 좀 있을까요? 두 개의 차이라고 하는 건 효과성에 대한 부분인 거죠. 투미는 지속성이 그러니까 그곳에 아이들이 자비량으로 오고 매달 꾸준히 참여할 경우에는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학교 공교육 같은 경우는 만나는 아이들을 단타로 만나게 되잖아요. 아무리 많은 수업을 연속해서 한다 하더라도 한 반 아이들을 한 5번, 6번 만나면 거의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 공교육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들이 이벤트성 수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독서 수업은 가장 좋은 건 엄마 가족들이 함께 독서 활동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독서는 단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을 매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책 읽는 거나 통찰하는 활동들은 매일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족 독서를 저는 가장 권하고 있어요. 네. 네. 아니 그런 점에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뭐 대치동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아이를 맡길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수익 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선순위는 영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독서라고 하는 것을 학원 가서 가르쳐 줄 때도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데 집에서 그런 독서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해야 좋을까요? 팁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혹시 게임 해보셨어요? 컴퓨터 게임. 네. 모바일 게임이나 뭐 이런 거. 뭐 자주 하는 거 있으세요? 자주는 안 하고. 네. 하는 건 있으세요? 뭐 테트리스 정도? 테트리스. 그것도 어쩌다. 네. 재밌는 건 독서하고 게임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밌는 건 아이들이 책은 안 읽는데 지식이 좀 있는 애들 재밌는 걸 보면 게임에서 지식을 얻어온 애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게임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어떤 거냐면 무엇인가를 읽고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 분야를 가서든지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들이 종종 이제 본인은 드라마만 보고 TV만 보면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본 학부모 유형들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긴 한데요. 엄마들이 핑계를 대죠. 지금 뭐 살림하다 보니까 뭐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내가 책을 안 읽으면서 아이들한테만 책을 읽으라 하면 아이들은 엄마도 그러면서 게임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게임을 처음에 부모님들이 해보셨을 때 시각적으로 뭔가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말고 온라인 게임, 뭐 RPG 게임 이런 것들 보게 되면 퀘스트나 미션 같은 것들이 다 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읽어서 해석하지 않으면 그 미션을 수행하지 못해요. 그럼 레벨업이라는 게 안 돼요. 성장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독서는 읽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한테도 읽는 능력을 키우고 싶으시면 부모님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이 먼저 책을 좀 읽으실 필요가 있고요. 너무 어려운 책을 강요하지 마시고 쉬운 책을 함께 같이 읽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재밌는 그림 동화를 좀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보기를 시작하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특히나 어렸을 때 도서관을 찾는 습관,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고 반납하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커서도 아이들이 책이 필요하거나 할 때 도서관을 찾는 그런 습관이 들여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식구끼리 같은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것만큼 아이들의 생각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명문가의 500년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부모들이 함께 책을 읽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얘기들이 나와요. 명문가들은. 그 큰 이유는 뭐냐면 밖에 나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집안에서 부모님의 생각들을 아이들에게 나의 생각은 이러한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 자체가 토론이거든요. 그런 작은 토론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이의 독서 능력이나 사회성이나 그다음에 부모님을 통해서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그렇죠. 쉽지는 않아요. 네, 부모님이 책을 읽는 본을 보여야 된다. 가족끼리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해라. 부모님 스스로가 책을 읽지 못하시고 안 읽으시는 분들한테 더 스트레스 주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들기도 힘들긴 하실 거예요. 네. 예. 가끔가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답이 있는데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공룡이다. 그럼 그 책만 주구장창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그쵸. 분야만. 네네.
그렇게 그 걱정이다라고 생각해서 오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신데 네네. 어떻게 답을 주시나요? 저희 아이도 어렸을 때 공룡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는 그 아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 계속 밀어 넣어줬어요. 끝까지. 어떤 것까지 줬냐면 스티커북 있잖아요. 네. 스티커북도 계속 사줬어요. 음. 사주면서 그 스티커를 온 집안에 다 붙이고 하고 뭐 온 책에 다 붙이고 하게 해줬는데 재밌는 건 그 임계점이 자기가 충족할 만큼의 수준이 정말 좋아서 하는 거라면 수준이 차면 그 이상의 또 다른 영역들을 보게 되거든요. 아이가 어느 순간 다른 것들도 보게 되면 그때 그걸 또 다시 즐겁게 또 맞이해주면, 그러니까 임계점이 도달하지 아니하고 끝을 가보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계속 갈증을 느껴 해요. 그래서 좋은 분야의 책을 아이가 계속 보고 있다고 하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밀어주시고 종종 이것도 간식처럼 먹어봐 하면서 다른 책을 권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조급해하시죠. 그러니까 네. 난 내가 볼 때는 이런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엉뚱한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아이한테 부모님이 원하는 책을 밀어주게 되는 맞아요. 경우. 네, 네. 네, 그러지 말고 아이들이 원해서 임계점이 이를 때까지 계속 끝까지 네. 기다려줘라. 네, 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글은 안 읽는데 만화는 좀 봐요. 근데 만화를 보게 해도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님들한테는 어떻게 답을 주실까요? 만화를 보지 못하게 하란 말씀은 안 드려요. 그런데 만화만 보게 하는 거는 지양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만화가 그러니까 주는 거는 직관적이거든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보다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만화보다는 이미지가 좀 없는 텍스트 글을 읽는 게 필요한데 어릴 때는 조금 그게 좀 힘들어요.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게. 그래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미지를 접한 아이들이 이미지 생성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만화를 아예 배제하실 필요는 없지만 텍스트 글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읽게끔 해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하지만 만화만 읽게 하는 거에 만족감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텍스트를 안 읽고 그냥 만화만 고집할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때로는 어머님이 책을 좀 읽어주실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경험한 아이 중에 하나는 본인이 활자를 빨리 그러니까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해력은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활자는 자기가 혼자 못 읽는데 읽어주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본인이 활자를 빨리 읽어낼 수 있을 수준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이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상력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만화를 많이 읽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잠자리 독서, 그다음 엄마가 읽어준 독서 그걸 굉장히 권하고요. 저는 큰아이 둘째 아이가 지금 26, 25인데 그 아이들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잠자리 독서를 좀 해줬어요. 아이들이 충분히 글을 본인이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읽어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애들은요. 특히나 자기 전에 직전에 읽어주는 책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활용해 보시면, 그러니까 엄마가 들려주고 싶은 책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살림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마음 없이는 할 수 없고요. 돈으로만 살 수는 없는 게 교육인 것 같아요. 네. 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그럼 뭐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자기 영역이 생기면 자기들이 책을 사서 보거나 도서관에서 고르면 되는데, 어려서 자녀들의 책을 고르러 서점이나 이제 도서관에 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네네. 어떤 기준으로 책을 아이들한테 길러 골라주면 좋을까요? 저는 좀 골고루 읽히시라고 생각해요. 거기 도서관에 가면 0번서부터 9번까지 있잖아요. 뭐 0번은 총론, 뭐 근데 9번은 인물 이야기, 뭐 이제 실용서는 7번, 뭐 언어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8번 문학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일단 사회를 배울 수 있는 0번서부터 7번까지 영역을 골고루 자연 과학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제공을 해주셔야 세상을 이해하는 힘이 아이들한테 좀 길러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즘에 이제 학교에서 대부분 추천 도서들 보게 되면
차지하는 비중이 10개의 영역에 골고루 돼 있진 않고 8번, 9번에 치중돼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때로는 뭐 1번, 2번에 있는 것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전체 영역을 기술서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림 보고 이미지 그러니까 글자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경험만으로도 아이한테 지식 습득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책을 빌려 보실 때 책을 끝까지 다 보게끔 하는 거를 목적으로 두시기보다 아 이런 책이 있구나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기준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좀 다양하게 빌려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그런 분야도 좀 있고 또 하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래도 아이들한테 좀 읽혔으면 좋겠다 싶은 여러 만약에 8번이다라고 해도 네네. 그 8번 중에서도 손이 가야 되는 책이 있는데 네. 보통은 그런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천 도서라든가 그렇죠. 추천 도서가 많죠. 그러니까 그 추천 도서라고 하는 게 또 마케팅 용으로 나오는 게 또 많고 의외로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그런 걸 옥석을 가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추천 도서를 못 믿으면은 그래도 상탄계 수상 작품은 좀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수상 작품을 또 손에 고르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네. 네. 저는 그게 너무 부모님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너무 자기적이기도 하고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좀 되는데 좀 그럴 때 있어서 팁이 좀 있을까요?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정보가 많이 없을 때 가질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여지라고 하는 게 타인들의 경험한 경험치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추천 도서를 많이 읽히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상탄 도서들 읽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재밌는 건 교과 연계 도서도 확장해서 읽으시라고 권해드리고요. 요즘에는 추천 도서 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나 각 대학들의 추천 도서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읽으시다 보면 책 뒤에 관련 도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 관련 도서를 같이 읽히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회자님께서 마케팅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약간 염려된다라는 말씀도 하시긴 하셨지만 재밌는 건 베스트셀러나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이 읽는 건 어떤 힘이 생기냐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본 드라마 나만 못 보고 있으면 대화에 참여 못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들도 같이 읽히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엄마들과 함께 의논하고 해서 인기 도서가 아닌 좋은 도서를 찾는 그룹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부모님이 그만큼 발품과 시간품을 팔아야 된다는 이제 전제에서 말씀을 주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추천 도서를 말씀하실 때 가장 필독서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것만 읽히는 부모님들이 대한 문제죠, 그렇죠. 한 학년에 40만 명이라고 보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필독서만 읽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책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책을 주었을 때 거기에 지도 방침까지 보통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동일한 책을 가지고 동일한 지도 방침에 의해서 그것만 읽은 아이들로 자란다고 하면은 40만 명의 학생들의 사고도 거의 동일하게 굳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하는 획일화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자기 컬렉션을 네.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 자기 컬렉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또 개입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럼요.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열매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쉽게 가는 거는 쉽게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쉽게 가는 길은 재밌지만 재밌게도 금방 휘발되어서 날아가 버리고요. 내 것으로 남는 것들이 안 생기고 언젠가는 퇴색되기 마련이거든요. 자기만의 색깔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자, 우리 또 노래 한 곡 좀 듣고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아까 동물원 노래와 함께 케니지의 노래를 연주를 청해 주셨어요. 케니지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 노래를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들어요. 생각할 게 많거나 할 때 명상하기에 굉장히 좋은 음악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청아해요. 그래서 정신을 좀 맑게 해준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굉장히 즐겨 듣는 노래입니다. 네. 케니지가 부릅니다. Going Home.
케니지의 Going Home. 이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군대에서 얘기하는 하루 일과를 끝내고 보람찬 하루 일을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일 다 끝났다. 이제 가서 편히 쉬어야지라고 하는 네, 어떤 그런 맞아요. 잔잔한 느낌이 네, 있네요. 네. 굉장히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요. 생각이 복잡하거나 머리가 복잡할 때 복잡한 정신을 좀 약간 차분하게 만들어줘서 생각을 좀 더 잘하게 만드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이들을 독서로 이제 맡기러 오시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네네. 주로 이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독서를 맡긴다라고 할 때 부모님들의 기대치는 주로 뭔가요?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독서를 상담하러 오셔서 성적 얘기를 하시는 네. 부모님들이에요. 네. 독서를 하면 성적이 높아지나요?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독서를 잘하고 문해력이 높아지면 성적이 높아지는 건 당연해요. 네. 그건 당연한 건데 독서를 하면 성적이 얼만큼 높아져요라는 얘기를 하시면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적을 올리는 건 아이의 몫이거든요. 제 몫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문해력 향상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하지만 재미있는 건 아이가 책을 안 읽어오고 독서 수업에 아무리 참여해봐야 문해력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머님들이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바뀌어서 가시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제가 이제 아이들 상담을 할 때 부모님하고 같이 상담을 해요. 네. 같이 상담을 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 수업을 전체적인 걸 한번 쭉 진행을 해줘요. 아주 짧은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부모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아이가 책 읽는 동안 부모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공개 상담을 해요. 아이하고 같이. 네. 그러면서 이제 전달하는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책을 읽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가장 큰 이유는 너의 생각이 자라고 나의 생각을 너와 함께 나누면서 서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거를 부모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 보내시는 거고요. 저는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이런 거 안 할래요라고 하시면 아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 네. 확실하시군요. 네. 왜냐하면 돈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경제적인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돈을 벌려면 차라리 딴 데서 돈을 벌고 독서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독서로 가자라고 하는 게 제 소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참 쉽지 않으신 결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독서 교육을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 때 다가오면 내신으로 가야 되는 그쵸. 부모님들의 요구와 그럼요. 또 결국은 그 지갑을 여는 분들이 부모님이다 보니 그럼요. 거기에 맞춰드릴 수밖에 없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겉에 드러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독서 교육 브랜드하고 선생님의 그런 신념하고에 부딪혔을 때 부모님들은 당연히 뭐 브랜드 이름을 쓸 그쪽으로 수밖에 가게 없는 되죠. 상태에서 그렇죠. 선생님의 홍보 방법, 뭐 지인들을 통한 이름 알리기밖에 없나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엄마들한테 학부모 강의를 종종 갈 때가 있어요. 학부모 강의 가서 설명을 하면 그렇게 해서 모집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바뀌고 엄마들이 선택을 해야 아이들이 오게 되니까요. 네.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이제 좀 교육 수준이 많이 높아진 상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도 좀 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그 말을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뭐 이게 꼭 강남이다 안산이다 떠나서 안산 내에서도 또 틀려지더라고요. 그렇죠. 지역적으로 아파트촌과 아파트촌이 아닌 곳과의 어떤 소득 수준이 다르다 보니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인식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학부모 강의도 지역적으로 가보면 이제 어떤 쪽은 굉장히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하시는데 어떤 쪽은 또 참여 안 하시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죠. 네,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또 그 안에 계시면서도 또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그럼요. 있다는 게 좀 당연한 건데 네. 어떤 통계적으로 보통 그렇다라고 네네네. 말씀을 좀 주신 거죠. 참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경제력에 의해서 자녀에 대한 교육도 결국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분명히 그쵸. 존재하니까요.
왜냐하면 뭐 메슬로의 욕구 위기를 보게 되면 안전의 욕구, 생존의 욕구가 넘어서야 자기 실현의 욕구가 그렇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독서는 어찌 보면 자기 실현의 욕구에 맞물려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서를 추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독서가 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경제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얻어야 되는데 직업을 얻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 능력이잖아요. 근데 능력을 키우는데 베이스가 문해력이에요. 문해력이 없이는 능력을 키울 수가 없거든요. 어디 가서든 남에게 설명만 듣고는 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문해력이 없이 경제적인 독립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문해력을 키워주고 그러니까 학교 성적의 수학도 기본적으로 문해력 없이는 수학 문제의 최고점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해력은 굉장히 베이스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해력이란 게 결국 개념 이해인데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공식도 개념이고 그쵸. 다 언어로 되어 있는 개념 이해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해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 학습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의 많은 부분들은 국어는 결국 한국말이니까 그게 뭘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네. 근데 당연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게 아닌가 보구나 하고 다시 그때 이제 국어를 찾으시고 하시다 보면 그러면 좀 늦죠. 아무래도. 많이 늦죠. 네. 그러면 한 2, 3년을 좀 더 고생해야죠. 그것도 또 2, 3년이라도 고생해서 또 될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게 잘 안 고등학교 되죠. 때 해야 될 학습량은 많고 저는 그래서 그걸 고등학교 때 오시는 분들은 결국은 사교육한테 빨대 꽂히는 거다라는 저는 표현을 좀 쓰기는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들한테 외식 한번 할 거 조금 한번 들여주시고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놓으면 나중에 그럼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안 들여도 될 돈 그럼요. 들이지 않을 수 있는 네네. 방법인데 근데 참 그 어렸을 때는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중고 서점에 가시면 요즘에 알라딘 중고 서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라딘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중고 서점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저렴한 책들을 집에 아이가 어렸을 때 장난감처럼 좀 두시면 아이가 책을 갖고 놀다 책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라도 책을 또 찾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책을 장난감으로 주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어린아이들 부모님들한테는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책하고 노는 게 습관화되다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아이가 또 아장아장 걷고 혼자서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림책이라도 혼자 고를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도서관에 또 찾아가시면 뭐 안산 같은 경우는 어린이 자료실이 굉장히 좀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까난 아이들도 기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자기가 책을 꺼내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책 고르는 거에 대한 부분들도 능숙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그러면서 책에 대한 어떤 접촉점이 굉장히 많아지면 책이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접촉점 없는데 갑자기 독서 수업을 하라고 하면 그전에는 읽지도 않았던 책을 갑자기 읽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거의 미쳐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모님들은 어머님들은 특히 깔끔하신 부모님들 네. 그래서 책이 항상 가장 꽂혀 있어야 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이들 말씀하신 것처럼 100% 동의하는데 좀 흐트러져 있고 네네. 찢기도 하고 뭐 네네.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들이 책하고 물리적으로 친해지는 순간이 먼저일 거라는 그럼요. 생각이 좀 맞아요. 들고 네. 그래서 너무 아이들 집에서 키우는 집에서 책이 항상 꽂혀 있어야 되고 책을 너무 귀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강박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그쵸. 들어요. 책이 장식품일 때가 많죠. 우리 집엔 좋은 책이 이렇게 꽂혀 있다 이런 거. 근데 그 책 꽂혀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아이들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우선은 아이들 좀 찍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싼 책 아니면 물려받는 책, 좀 약간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도 그런 책들 주변에 보면 막 버리시는 책들도 그렇죠. 굉장히 좋은 책 많더라고요. 그런 책들 가져다가 집에다 좀 비치해 놓고 아이들 마음껏 갖고 놀게끔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전집은 가능한 한 구매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전 전집도 좋아해요. 왜냐면 전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갖고 장난감처럼 계단을 만들어 놀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전 전집도 얻으실 수 있으면 얻으셔서 그렇게 아이들 그냥 갖고 놀게. 그러면 공간각 지능이 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친해지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건 네네네. 좋지만 부모님들이 그쵸. 전집을 구매해 놓으시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강요를 맞아요. 하게 되잖아요. 네, 꼭 읽으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죠. 예.
여러 면에서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어떤 독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상당히 비슷한 데가 있어서 그래요? 네. 예, 저는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어쨌든 제가 선생님을 주변에서 쭉 옆에서 지켜보면서 뭐 선생님하고 제가 말을 많이 섞거나 했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같은 길을 가는 이제 어떤 도반으로서의 어떤 친밀감은 늘 느꼈었던 게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특히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꿋꿋하게 독서에 가지고 있는 그런 효용과 사명감을 가지고 독서로만 승부를 아이들과 만나서 하시는 선생님의 그 우직한 걸음이 참 인상 깊었기 때문에 오늘 모셨는데요. 선생님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 네. 선생님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 노래 듣습니다. 한스밴드가 부릅니다. 오락실. 시험을 망쳤어. 어우 집에 가기 싫었어. 예배돼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때문에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장난이 아닌걸. 또 제고기로 긁겠어. 처음이란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용돈을 주셨어. 단 조건이 붙었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랬어. 가끔 아빠도 회사에 가기 싫겠지. 엄마 잔소리 바가지 돈 때는 숨이 막혀.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 시험 성적 아신 건 아닐까. 오늘의 뉴스 대낮부터 오락실에 이 시대에 아빠들이 많다는데 혀끝을 쭉쭉 내 자신은 엄마와 내 눈치를 살피는 우리 아빠. 늦은 밤중에 아빠의 한숨 소리. 옆에 신나게 코골며 잠꼬 대하는 엄마.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일도 회사에 가기 싫으실까. 아침은 오고 또 엄마의 잔소리. 도시락은 아빠 거 내 거 두 개. 아빠 조금 있다 또 거기서 만나요. 오늘 누가 이기나 열어봐요. 승부의 세계는 너무너무 냉정해. 부녀간도 소용없는 오락한판. 아빠 힘내요. 난 아빠를 믿어요. 아빠 곁엔 제가 있어요.